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편가르기 논란의 이면입니다. 음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에 SNS에 파업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은 간호사 헌신에 감사한다. 이런 글을 올린 게 논란인데요. 예.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기 하고 이간질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더니 이제는 이거를 누가 올린 건지에 대한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이 쓴 거냐, 비서관이 쓴 거냐, 그거죠? 그렇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 메시지를 직접 올린 당사자가 누구다라고는 밝힌 바가 없거든요. 다만 중앙일보 등의 어떤 보도 내용에 보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가 생색을 내고 싶을 때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리할 때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메시지들은 대통령이 직접 올리진 않더라도 그 자체는 대통령이 쓰는 것에 이제 가까운 거다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을 했다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제가 없이 나간 글이라면 최순실 뺨치는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여기 또 왜 나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최순실 씨가 했다는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연설문으로 만드는 과정에 조력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핵심 내용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연설 기조를 정하거나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인 거고요. 백보양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주장처럼 최순실 씨의 역할을 연설문을 좀 손봐준 정도다라고 축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최순실 씨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아무런 공식 직함을 맡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하고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비서관이 쓴 걸 대통령이 보고 제가 했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의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설명을 했죠. 이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로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정치권과 언론이 좀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요. 근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다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 내용이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은 또 있습니다. 가령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의사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함께 얘기했으면 이런 논란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파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도 파업 이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나름 고생하고 최선을 또 다한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불만을 다 반영해서 메시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대통령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좀 섬세함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하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 이거는 현실은 현실인데 딱 그 시점에 그런 글을 썼어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이라는 것도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이후에 각 병원들이 대부분 수술을 연기했는데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수술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대 교수와 진료 보조 인력인 PA 간호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PA 간호사? 그렇습니다. 뭐예요? PA 간호사라는 것은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 의사 보조 인력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급여는 일반적인 간호사들하고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는데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이 하는 일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심지어 논문 쓰는 거 말고 전공의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인데 특히 흉부외과라든지 이렇게 좀 의사 인력이 부족한 비인기과일수록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PA 간호사라는 개념 자체는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PA 간호사가 의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다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PA 간호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게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쓰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간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성명을 내고 지금 이 파업 때문에 PA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를 떠맡고 있다.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되고 PA 간호사를 합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PA 간호사라는 용어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외국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건데 이 PA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수련 과정도 달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이, 예. 명칭만 그렇게 달아놓고 병원에서 그냥 이 알겠어요. 보조 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 그러니까 것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해야 할 일을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냥 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경험상 그 병원에서 숙련도가 있으니까 그냥 시킨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의사 인력이 충분하면 이런 간호사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을 그동안 좀 싼 값에 이렇게 인력으로 활용을 해왔는데 일단 이 전공의들에 대한 과중한 노동 문제가 불거졌고 네. 그러면서 주당 업무 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인력이 필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PA 간호사라는 형태의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묵인하면서 상황을 봉합해 온 것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뭐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문제는 또 의료 행위라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만 해야 되고 오히려 PA 간호사의 또 업무 역량이 늘어나는 게 전공의 수련 과정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협회가 이런 것들을 또 반대해 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PA 간호사한테 계속 일을 그렇게 시켜와 놓고 의사협회는 그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참 말이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정작 이 간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이일 성명을 통해서 이게 무척 반가우면서도 씁쓸하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7월 달에 이들이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서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했고 또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도 제기를 했는데 예. 정부가 사실상 성의 없는 답변만 반복하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대통령 메시지에 간호인력 확충, 근무 환경 개선, 뭐 처우 개선 이런 내용도 있고 공공병원의 간호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지만 이 정도 메시지로 지금 신뢰를 주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냥 SNS 누가 썼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무슨 글을 올리면 이제 그 의도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 틀리다 논쟁을 정치권이 그대로 반복하는 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피로감만 안겨주는 것인데 다만 이 메시지가 편가르기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간호사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청와대가 간호사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간호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겠다 이런 형식을 좀 얘기하는 거였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내용을 SNS가 아니라 대변인이라든지 좀 공식적인 입장으로 대책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뭐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이런 문제랑 또 다 음으로 양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이 꼬여가지고 언제 이거 손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지금 여럿 모아놓고 지금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그나마 생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참 년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중한 과제가 참. 돼버렸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